자,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개념풀 화학 1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2학년에서 화학 1을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선생님은 올해 3학년 수업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양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크게 여러분들 1단원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양적인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1에서 목차는요. 자, 이렇게 1단원 화학의 첫걸음, 자, 1단원 화학의 첫걸음, 2단원 원자의 3개,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3개,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중간고사 범위라고 하면 2단원까지, 기말고사 범위라면 보통 3, 4단원 또는 전범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일단 1단원에서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1단원 때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2단원은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일반화학 수업을 할 때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모형하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발견을 다루고 그걸 가지고 원소 기호로 표현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 살짝 배웠었죠. 자, 주기율표 살짝 배우면서 주기적인 성질, 자, 이게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가지고 하는 영역입니다. 자, 1단원은 전체적으로 양적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조금 있고요. 2단원은 계산 문제는 없지만 약간 논리적 사고 플러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3단원 화학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들어봤을 거고요. 분자의 성질을 따지는 분자 구조를 학습하는 영역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자, 4단원 화학 반응에서 동적 편형, 산염기 나온다. 무조건 계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계산이지만 예전보다 매우 수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산염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중화반응 문제를 많이 풀었죠? 중화반응 문제 많이 풀었고 아마 1학년에서 이재학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원에서 이 통합과학에서 중화반응 하는 것을 양적 관계 아마 매우 강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화원에서는 크게 1단원과 이렇게 4단원은 계산, 2단원과 3단원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따지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뭘 할 거냐면 1단원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과는 여기 있는 1번 있는 여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2번 영역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하면 3월달, 4월달 매우 편하게 화학 공부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이번 겨울방학 때 조금 여러분들 머리를 쥐어 뜯어야 합니다. 자, 계산이라고 하는 영역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도 논리적 사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논리적 사고를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겠죠. 자, 그럼 일단은 살짝만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화학의 첫걸음입니다. 자, 화학의 첫걸음. 크게 화학의 유형성과 탄소화물의 유형성이 화학과 우리 생활에 있는데 그냥 어떤 것들인지 얘기만 할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화학은 크게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식량 문제는 어떤 것들을 해결했을까? 비료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개발했다. 또는 생산했다. 그래서 하버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여기까지 지금 시험 이번 그러니까 선택교과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잠시 개괄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미래의 식량 문제를 뭐 어떤 것들을 해결했고 또는 의식주 중에서 지금 식을 해결했으니 의도 해결하겠죠. 의료 문제. 우리 천연섬유, 합성섬유 역시나 화학입니다. 합성섬유, 천연섬유, 화학이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나일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지금 현재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이런 거 전부 다 화학으로 이루어진 합성섬유에 속합니다. 미래의 의료 문제도 역시나 신소재 섬유 또는 기능성 의류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 자, 의식주 중에 주입니다. 이제 주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천연 재료를 이용할 경우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건축이 어려웠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 주거 공간, 그 아파트와 같은 것들이겠죠.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건축 재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 재료 대표적으로 철,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스타이로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화학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면 난방과 조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부 의식주가 화학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 1단원에서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월 가서 여러분들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탄소화합물의 유형성인데 탄소화합물은 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케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다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걸 탄소화합물이고 그 중에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탄화수소. 자, 어떤 것들이 쓰여지고 있냐? 우리 몸, 음식, 의류, 연료, 의약품, 플라스틱, 기타.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것도 역시 탄소화물에 속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우리 연료에도 들어가겠고요. 우리 이런 거 분별 중류라고 얘기했는데 분별 중류 역시나 끓는 점으로 분류한다. 끓는 점 차이로 물질을 분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화물의 중요한 까닭, 뭐 다양한 까닭은 매우 중요한데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러니까 팔이 4개를 붙을 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 크게 지금은 관심 가지질 않겠습니다. 탄화수의 대표적인 종류 메테인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알케인의 탄소 한 개 메타라 했었죠. 그래서 메테인이라 했었습니다. 분자 모형, 분자 구조식으로 표현했고 이게 입체 구조인지 평면 구조인지를 이렇게 그려줘도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탄화수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혹시 시성식 할 때 기억납니까? 아세트산과 알코올 얘기하면서 알코올에 하이드록시 OH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코올인지 알 수 있다. 자,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전부 다 이것도 전미사가 뭐뭐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자, 그 외에 알코올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나왔죠 이번에 아세트산 대표적으로 COOH가 들어있는 거 이거 카복실기 또는 카르복시기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카복실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 얘들이 있으면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외에 탄소화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1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선생님이 만약에 3월 달에 문제를 낸다면 4월 달에 여러분들과 2학년 수업을 한다면 당연히 이걸 1번 문제로 낼 건데 1번 문제에서 예를 들어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 낸다라면 문제 내기는 매우 편하겠죠. 왜? 지금 얘기한 거 매우 많았는데 이 중에서 문제 1개 낸다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뭘 낼까? 제일 중요한 거 낼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1번 문제부터 어렵게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했을 때 이 탄소화합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선생님이 한다라면 여기 탄소화물의 유형성에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의식주 화학의 유형성에 의식주와 관련된 거 한 개, 탄소화물의 유형성과 얘기하는 거 한 개.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자, 한 개 해서 2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낸다 해도 교과서 보고 낼 거 아니야. 맞죠? 교과서 보고 낸다 했을 때 여기서 한 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 때 뒤에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죠? 문제집을 잡고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막 이게 문제를 이 한 문제 한 문제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 현재 이 탄소화물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포인트 한 개씩 다 묶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문제를 여기 있는 거를 다 합쳐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내는 게 한 문제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전부 다 생각하고 이 중에서 다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가장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그 중요한 얘기는 지금 여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로는 매우 길었죠. 자, 문제 매우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이 문제집으로 문제 풀면 문제는 부족함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없을 거고 이 책이 해설지도 잘 돼 있어서 해설지도 보고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메인 핵심 포인트 화학 식량과 몰입니다. 자, 화학 식량과 몰. 자, 다른 말로 이거를 이쪽 영역을 뭐라 얘기를 하냐면 화학 양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학 양론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물질의 양을 따지는 건데 화학 반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화학 양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양적 관계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 영역은 뭐라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화학 양론,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화학 반응식을 써서 푸는 문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모의고사 기준에 3학년 기준에 모의고사 문제 푼다 했을 때 늘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화학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진다 라는 거. 대학교 가서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반응식 가지고 문제 푸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들 그러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양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화학 세미나를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올해 이 양적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강의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여기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자, 항상 화학과 물리 어려운 이유는 용어 때문에 어렵다 했죠. 자, 핵심 키워드 잡아야 됩니다. 자, 화학 식량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분자량과 원자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분자의 량을 분자량이라고 원자의 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화학 식량 속에는 분자량이라는 게 있고 원자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자가 아니라 모든 물질들이 분자냐 또는 원자냐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이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온의 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온은 이온량이 아니고 이온식의 양이라고 해서 이온식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분자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고 이온식도 아닌 이온도 아닌 것들 어떤 거냐면 화합물 NaCl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자, 분자가 아니에요. 자, 분자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부를 수 없으니까 화학 식량 속에 화학 식량이라는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습장으로 가서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화학 식량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분자량, 분자의 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원자량, 세 번째 이온 식량, 네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걸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화학식량이라 하면 돼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분자는 분자량, 원자는 원자량, 이온은 이온식량, 그냥 이것도 저도 아닌 것들은 화학식량이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원자량의 정의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천천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량의 정의는 뭐냐면 원자의 뭔가 질량 같은 느낌이 있잖아, 맞죠? 원자의 량인데 여러분들 원자 본 적 있습니까? 원자를 본 적이 없죠. 선생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자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다. 원자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다. 자, 쌤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괜히 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미스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늘 어려워한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헷갈린다는 뜻이니까 딴짓 하다가 놓치는 것보다 낫죠. 자, 일단 여러분들 시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자량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원자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원자량이라는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원자의 질량을 여러분들 원자 자체를 본 적이 없고 그 뜻은 매우 작다라는 의미고 매우 작다라는 숫자를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장으로 갈게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원자량이 뭐지? 원자량이 뭔가 원자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자의 질량인가? 근데 내가 원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원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생님도 원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건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또 그리고 원자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탄소든 수소든 산소든 이런 원자들이 실제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책에 있는데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죠. 우리 일반화학에서 과학적 표기법에 의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수소는 몇이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 자, 산소는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 자, 매우 작잖아. 우리 1.99에 10의 마이너스 23을 23번 해야 되죠?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맞죠? 0.0000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자, 이제부터 원자량의 정의 들어갑니다. 자, 정신 차리고 있죠? 자, 원자량을 크기가 측정하고 싶은데 질량을 보고 싶은데 실제 숫자가 너무 작아.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원자량에 보니까 원자의 질량이 자, 이렇게 같이 따라오세요. 원자의 질량이 너무 작습니다. 자, 너무 작아. 이제 이거 한 번씩만 쓰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원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쓰기가 너무 어려워. 맞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용하기 당연히 편하게 하고 싶죠. 편하게 하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수학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치환이라는 걸 했는데요. 맞죠? 치환.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를 A로 치환했을 때나 뭐 어떤 숫자는 예를 들어 뭐 12배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거를 A로 치환했을 때 이 어떤 놈의 질량이 12배가 됐으면 12A라고 둘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듯이 치환을 하는데 우리 화학에서는 치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놈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잡는다. 죄송합니다. 자, 기준을 잡는다. 자, 이렇게 말로 쓰려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데 나도 자, 기준을 잡는다. 기준을 그러면 누구로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을 누구로 한다? 여러 기준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탄소 우리 여기 12라고 쓰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질량수를 의미하는 거죠.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 또는 12로 써도 됩니다. 요거 우리 유효 숫자 기억나죠? 자,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를 12로 정하고 얘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자,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 정의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뭐 어렵나? 선생님 천천히 말로 풀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들 역대 여러분들 선배들이 원자량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 푸는 게 어려워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조차도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풀어서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났냐면 원자량, 원자의 질량 같은데 질량 자체가 너무 작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사용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이 누구였냐면 여기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했기 때문에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실비 g이 아니잖아, 맞죠? 얘를 12g이 될 수 없죠? 왜? 실제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23g인데 얘를 12로 치환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수소나 산소도 배수를 실제로 나눠보고 곱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럼 걔도 질량이지만 단위가 없다고. 맞죠?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소는 예를 들어 1.00g이 나왔고 예를 들어 산소는 16.00g이 나왔다라고 g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g이 아니고 상대적 질량 다시 얘가 g이 없으니까 얘도 g이 없는 거죠. 상대적 질량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이게 원자량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본문으로 다시 가서 가보겠습니다. 자, 원자량 정의.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결정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는 것이 원자량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자량 정의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그래서 단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면접 가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 사고에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지 저 얘기가 나올 거잖아, 맞죠? 이거 막 달달달달 혼자 공부한다고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재미도 없죠. 소위 말해 노잼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자.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들은 전부 다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 12개와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이 지금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탄소 원자는 수소 원자의 12배의 질량을 가진다라는 거잖아. 맞죠? 자, 여기 탄소 원자 4개의 질량과 산소 원자 3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것은 탄소 원자보다 산소 원자가 더 질량이 크다라는 거잖아. 맞죠? 몇 배? 몇 배입니까? 몇 배죠? 3분의 4배죠. 탄소 원자의. 자, 그래서 얘들의 지금 보면 12대 1이고 여기는 3대 4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 될 거고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 된다는 거죠. 자, 맞죠? 밑에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실제 질량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우리 탄생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원자량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 쉽죠? 안 어렵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의 최종 목표인 몰로 갈 수 있습니다. 몰은 별표 5개죠. 자, 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원자량을 이해를 했다. 또 뭐 반복돼서 짜증날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 그나마 그래야 딱지가 있을 정도로 잡힐 거니까. 누가 했을 때 자다가 원자량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된다. 원래 선생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선생님 알고 그냥 한번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더라고. 자, 반복. 선생님 복습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어제 평균 속도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지만 원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원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도 있고 질량수가 13인 탄소도 있고요. 또는 질량수가 1인 수소, 2인 수소, 3인 수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자량이 그냥 단순하게 쓸게요. 12도 있고 13도 있습니다. 얘는 원자량이 1, 2, 3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 탄소의 원자량은 몇이죠? 예를 들어 탄소의 원자량은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는 수소의 원자량은 몇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 누구는 12도 있고 13도 있어요. 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와 13의 평균했을 때 12.5 있어요. 여기는 2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어느 누구도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원자량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거 있냐면 존재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비 고려. 자, 존재비가 나오겠죠. 그럼 존재비가 예를 들어 얘가 99%, 얘가 예를 들어 1%, 얘가 99%, 얘가 뭐 거의 뭐 0.999999% 얘는 거의 없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있긴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평균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12 곱하기 100분의 99 더하기 13 곱하기 100분의 1 정도 대충 계산하면 12에 가깝게 나오겠죠. 맞죠? 12.011 정도 되는데 거의 12에 가깝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소의 평균 원자량도 역시나 1 곱하기 100분의 9 더하기 2 곱하기 100분의 뭐 0.99, 99죠. 더하기 뭐 3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1.008쯤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거의 그냥 우리는 이거 그냥 1로 쓰자 이거죠. 자, 그래서 원자량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옛날에 암기했지만 지금은 다 주어지는데 대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라는 거죠. 대충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원자량을 그러니까 주어집니다. 주어지지만 대충 알아둬야 되는 게 탄소의 원자량은 12,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 질소의 원자량은 14 정도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1, 12, 16, 헬륨 4, 질소 14 주어지는 값들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된다라는 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된다라는 거. 이제 그 공부량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 외워야 되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원자량을 구했으면 분자량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분자량의 정의는 시그마 배웠나? 시그마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원자량을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물분자량이 자, 어떻게 하냐?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으니까 수소의 원자량 1이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6을 하면 18 되겠죠? 그리고 NH3는 14 더하기 3이니까 17 되겠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포도당 C6H12O6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입니까? 자, 72 더하기 12 더하기 96인가? 맞나? 84 더하기니까 180이 되겠죠. 180.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자, 잠깐만 보세요. 우리 원자량의 정의를처럼 분자량도 정의를 이게 왜 여기로 갔죠? 어디 갔지?
걸로 했나? 잠깐만요. 우리 아까 전에 정의했던 게 어디 갔지? 원자량의 정의? 우와, 방금까지 했는데 없어졌다. 어디 갔지? 얘들아, 혹시 기억나니? 자, 연습장을 썼는데 연습장에 아까 전에 원자량을 정의했던 게 사라져버렸어. 신기한데?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분자량까지 일단은 정의를 다 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일단 다 됐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때까지 한 거대로 해볼게요. 자, 한 거대로 원자량을 정의를 하는데, 자, 원자량의 정의가 어떤 거였냐면, 자,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고 해서 이 기준에 얘를 12로 잡았으면 수소는 1이고요. 산소는 16이고요. 질소는 14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 탄소 원자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12로 정했다라면,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라 했을 때,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서 계산기 써보면 실제 똑같은 값은 아니지만 1 정도 나온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준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으로서 얘는 16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지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를 12로 정했다면 얘를 1로 정한 건데 밑에 지금 얘들끼리 질량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수소원 여기서 1로 곱하면 12를 곱하면 12가 되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12를 곱하면 얘가 된다 이 뜻이에요. 맞죠? 자, 분자량의 정의는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원자량을 전부 다 더하자 라는 것이 이 분자량이 원자량의 기준을 잡은 걸 가지고 보는 관점인데, 자, 이렇게 이 관점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원자량을 정의할 때 이거예요.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었습니다. 맞죠? 얘를 12로 정했을 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잖아. 맞죠? 얘는 1이다. 볼 수 있죠? 맞죠? 얘는 산소 원자의 질량이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은 16이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자, 이쪽으로 곱하기 16을 하면 이쪽 곱하기 16을 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맞죠? 다음 반대로 이쪽으로 갔을 때 12를 곱하면 이쪽으로 갔을 때 12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건데 분자량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자량도 이 관점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인데? 자, 분자량도 역시나 그냥 원자량을 다 더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분자 어떤 거 해볼까요? CH4 할게요. CH4 한 개의 질량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자, X 예를 들어 X라고 했을 때 얘의 분자량이 16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NH3 해볼까? NH3가 좋을까요? CH4 NH3 H2O NH3 할게. 자, NH3 한 개의 질량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17이잖아. 맞죠? 14 더하기 3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 자, Y랑 X의 관계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Y와 X의 관계식. 그러면 자, 얘가 16이고 얘가 17이니까 여기 곱하기 16분의 17만큼 하면 얘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16분의 17을 하면 Y가 된다. 다시 말해서 x 곱하기 16분의 17은 y가 되니 17x는 16y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못한다. 원자량의 정의를 잘 이해 못했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러분들 여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보면
이 원자량의 정의는 단순하게 원자량은 그냥 질량수 탄소 12, 수소 1, 산소 16 이렇게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2학년 말 또는 3학년 갔을 때 엄청 크게 몰려오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원자량의 정의, 분자량의 정의도 이런 식 두 가지 관점으로도 봤습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둘 다 다른 관점이 아닙니다. 자, 분자량 됐고요. 자, 그럼 화학식량 아까 얘기했죠?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닌 이런 것들 또는 금속과 같은 것들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도 분자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으니 화학식량으로 나타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aCl, Na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23, Cl이 35.5로 주어집니다. 얘의 화학식량 58.5죠. 그렇죠? 탄소의 원자량은 12, 철의 원자량 주어지면 55.8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3번에 보면 우리가 물질이 원소기로 표현하는 것을 통틀어서 그냥 화학식을 얘기하고 잘 모르면 화학식량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는 분자를 많이 쓸 때는 분자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된다. 화학식량, 분자량 다 써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 가서. 자, 콕콕 개념 확인하기.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량은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의 질량을 1로 정하여 나타낸 상대적 질량이 아니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염화나트륨 NaCl의 화학식량은 나트륨의 원자량과 염소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맞죠? 얘는 X.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모두 g입니다. 늘 나오는 말인데 늘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니죠? 자, g을 붙이는 경우가 뒤에 몰 들어가면 있습니다. 몰로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안 헷갈리지만 나중에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헷갈릴 수 있다. 자, X와 Y, Z의 질량을 비교한 것이다.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X원자 1개와 Y원자 12개가 있는데 X원자, Z원자 있습니다. 원자량이 가장 큰 원소는 누구이며 X 1개와 Y 4개 원자량을 합치면 누구의 분자량이 된다. 자, X 원자량이 10이라면 XZ의 분자량은 어쩌고 저쩌고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원자량이 가장 큰 거 보면은 X와 Y의 원자량의 비가 12대 1이잖아. 맞죠? 그러면 12Y는 X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와 Y가 아니죠. 자, X와 Z의 원자량 B가 3대 4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3Z는 4X, 아이고, 안 써지죠? 자, 4x가 되겠죠? 그럼 x는 12y니까 3z는 자, x는 12y니까 48y가 되니 z는 16y가 됩니까? 그렇나요? 자, 그러면 x와 y와 z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까? x는 1이고요. y는 12, 1대 10 x가 12가 아니죠? 자, x가 10이네. 12대 1대 자, 얘가 16 그러니까 1대 16 되겠죠? 그럼 제일 큰 원소는 z가 될 거고요. x 1개와 y 4개의 원자량을 합하면 누구의 분자량입니까? 뭐야 이거? x, y, 4의 분자량이 되겠죠? 자, x의 원자량이 10이라면 x의 원자량이 10이라면 자, 이건 빈대 진짜네. xz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32니까 44겠죠? 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자, 화학 식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곱한 값이다.
원자량을 곱한 값이다. 더한 값이죠. 뭐야 이거. 이런 말장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어떻게 내신은 어떻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 무결합 물질의 화학 식량은 구할 수 없다. 아니죠. 구할 수 있죠. 자 원자 질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할 불편한 원자량을 사용한다. 맞죠. 디귿. 자 2번입니다. 자 이산화황에 대한 설명. SO2의 분자량은 S의 원자량과 뭐죠 이게? S의 원자량과 O의 원자량을 몇 배 한 값을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O가 두 개니까 2배 되겠죠? 그 값은 SO2니까 S가 32네. 32 더하기 32겠죠? 64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X와 Z의 한 개의 질량이라고 당하지 마세요. 한 개 질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매우 어려우니 이거를 잘 사용하려고 한 게 원자량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B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23 다 똑같으니까 날려버려. 맞죠? 그러니까 2대 4대 6.7인 거죠. 맞죠? 2대 4대 6.7인데 6.7인데 자 Z가 6.7이다. Z의 원자량은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10이라고 했을 때 2대 4대 6.7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얘를 10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 6을 해보면 76에 42, 66에 36, 40.2거든요. 원자량이 정수로 표현한다 했으니까 뭐야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40점인데 정수로 표현하니까 이거 뒤에 절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이네. 근데 문제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자,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원자량이 10이면 얘가 지금 40이면 결과적으로 여기 6을 곱하면 얘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XH4의 분자량은 16이다. 자, X 10이고 H 1이니까 16이 맞죠? 자, YO의 화학 식량은 Z의 원자량과 같다. Z 원자량 40이라 했고요. Y는 24, 산소 16이니까 두 개 더하면 40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화학 식량 더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지금 풀 수 있는 게 없네. 뭐를 모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서 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